네, 10시 전세역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2,257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0.3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700선 어떻게 또 의미 부여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 선을 그으시네요. 네, 의미는 없는데 700선을 가면서 어떤 업종이 올렸는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700 여기에서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습니다. 네. 보면 에코프로 BM이 1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가 지금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상승률은 더 높거든요. 이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더 파생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그 특정 지수 레벨을 넘어서야 시총 하위 쪽으로 돈이 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강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계속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대응이죠.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퍼뜨려서 사는 시장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매를 대입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넷플릭스 바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뭐 A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OTT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떴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이 안 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발성 이슈라 생각합니다. 콘텐츠주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크게 가지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떻게 이성우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점에 동의를 하고요. 생각해 볼 점이에요. 자,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가가 고가를 형성을 하고 밀리는 이유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넷플릭스 구독자가 늘어나면 A스토리에게 긍정적인가? 심리적인 측면은 긍정적인데 실적에 대한 기여가 높아지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가가 29% 상승을 했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인데, 그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실적이 16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영우라는 그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출시를 하고 여기에서 밸류를 부여받은 게 주가 수익비율로 한 15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15배 수준 같은 경우를 올해 예상이익에 대입을 해보면 딱 현재가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가의 시가총액. 그러면 밸류를 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라인보다 더 떠서 뭐 주가가 연출이 되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그냥 이게 무작정 주가가 뜨고 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밸류의 잣대든 뭐든 그 기준을 대입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일장 또다시 급등하는 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간 테마성이 있는데 이 테마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 변화는 원자재에 대입을 해봤을 때 수요단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 시세는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공급단의 변화잖아요. 러시아 이슈를 통해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화되었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의 영향은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면, 실제 알루미늄을 만드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는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런데 테마적인 종목들이 먼저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짧은 매매 대응입니다. 짧은 매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확인했었던 포스코 케미칼. 사실 제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약간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당황했던 게 오프닝 때 보니까 주가가 2% 막 안팎으로 올라서 봤더니 현재가가 맞습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18만 6,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께는 좀 의미 깊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공략주로 이 종목 제시했었잖아요. 네, 15만 5천 원에 해서 지금 이제 20%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어제 상으로. 이제 제가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가부터 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분할 매도한 관점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20만 원까지는 여기가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리튬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20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들 몇 가지 또 봐주시죠. 지금 보니까 ICH도 있고 소카도 있던데. ICH는 지금 제가 이제 15,000원대 이제 16,500원, 19,25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3만 원을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55%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강세장에서는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하는데 저는 2차 목표가까지 대부분 아직까지 강세장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시고요. 뭐 눌림목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면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조정 거치면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친환경 방막 안테나로 해서 이게 이제 35,000원까지 공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승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소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35% 이제 수익이 났어요. 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28,000원대 공모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만 원 넘어가면 아직도 기관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계속 단타로 하시고 일정 부분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더 목표가를 뭐 25,000원 잡아드리기는 하지만 22,000원, 뭐 25,000원 잡아 볼 수도 있겠지만 단타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또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을 열심히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연이 반등하다 보니까 종목 쫓아가기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성훈 이사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를 드리자면 오늘도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향연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고요. 지금 네. 보니까 LNF 에코프로 비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성훈 이사님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LNF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실적 시즌입니다. 네. 자, 실적에 반응을 하는 종목은 연결해서 반응을 안 한 종목을 봐야겠죠. 네. 그 점을 우리가 가장 큰 포인트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이 양극재 업체들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1, 2분기에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하는 양극재 업체들이었습니다. 네. 그 가격의 전가는 배터리 셀 완성차 업체로 자동적으로 전가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그 월별에 원자재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매출 볼륨이 올라가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잘 나왔단 말이죠. 네.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3분기 실적이 우려되던 부분, 원자재 가격 조정이 그 부분이 크지 않고 되려 뭐 매출이 늘어난 부분, 마진이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 3분기에 나타났구나라고 에코프로 BM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장해야 돼요. 양극재 기업 중에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 뭔지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LNF거든요.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LNF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직 LNF 실적 발표가 안 된 거죠? 네. 지금 예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봤으니까. 어제 나왔다고 네. 얘기하셔가지고. 확인했으니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LNF 지금 시점에서 일단 오늘도 5%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고점에서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박스권 하단 쪽까지 목표가를 볼까요? 아니면 조금 낮추시겠습니까?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매수가를 제시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저가에 갔다 왔더라도 의미 없는 가격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응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 200일선 돌파, 안착 이 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지점을 매수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22만 8천 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 가격이냐고 하면은 이게 시세가 나는 구간에서 고점을 낮추고 밀려 내려올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상승을 할 때는 단계적으로 저항을 받는 가격대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 점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22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LNF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에 버금가는 종목 함께 보시죠.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오토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엔도 오늘장 지금 소폭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토엔, 뭐 오토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네. 어떻습니까? 뭐 오토에는 뭐 사실 시장에서 이제 올해 초에 상장을 했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현대차 사내벤처에서 분사한 모빌리티 이제 라이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1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요 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이제 7만 대 정도의 제한이 있지만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을 말도 맞는 게 이제 공정위에서 진출을 하게 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수원하고 안성에서 이제 거점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안성에서 거점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현대기아차가 중고차를 판매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엔이 이제 24개 가맹점과 100곳 이상의 협력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를 중고차를 판매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토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프터 마켓입니다. 그래서 차가 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뭐 우산이라든가 뭐 이런 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B2C, B2B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인데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데 뭐 주식은 항상 뭐 3개월, 6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현대차에서 내년에 시작하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가 11월, 12월 되면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오픈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이 회사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오토엔의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높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1,700억대 시총은 네, 뭐 충분히 저가 아닌가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다면 저는 이제 목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2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월부터 박스권에서 갇혀있던 주가의 움직임에 좀 모멘텀을 받고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홍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자, 지금 일단 여행주를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제 대한항공도 보니까 네. 한 증권사에서는 좀 수요 회복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네. 달러 부담 때문에 네. 실제로 제 친구가 네. 하와이 신혼여행을 11월에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어요. 네. 부담돼서. 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어떻게 일본 쪽 모멘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반대로 들어오는. 네, 들어오는 쪽이 네. 초점인데요. 리오프닝 쪽이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미국은 리오프닝 업종이 강해요. 어제도 그쵸.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연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봐도 주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큰 와중에 그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모멘텀이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게 LNF는 아주 자신감이 강했다고 하면은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좀 썩 자신감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여행 이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선행해서 가능성을 품고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11월에 제주 일본 노선이 개방이 되게 돼요. 네. 네, 본격적으로 개방되게 되면 뭐 제주도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 관광개발이 주가가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실적 시즌이라는 점을 언급드렸어요. 3분기 실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잠시 또 흔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고 그 기존에 좀 기저를 찍은 그 점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부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기억을 하고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도 이제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오늘장 3%에 오르면서 1,600원 기록되고 있고요. 정말 저가 수준입니다. 네. 얼마나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짧은 매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가격이 그 박스권 횡보 이 구간이 한 7월부터 9월까지 있어 왔어요. 이 3개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격을 한번 깼습니다. 깨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 3개월 동안의 기간 가격 조정을 깬 흐름에서는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넘지 못해요. 그 점을 생각해서 목표가는 11,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단기적인 목표가로 11,600원. 그러니까 오늘의 공략주의 성격으로 단기적인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은 의외인데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기업은행. 기업은행이요? 네, 다들 왜요? 뭐 당황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네. 추천드린 종목 중에 조금 특이하긴 한데 네. 원래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은행주를 여러 번 추천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금리 상승기의 수혜주가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락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하락을 급속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연말에 이제 2달 남았는데 배당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도 7.57%의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달 동안 3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300만 주, 연기금부터 기관들은 300만 주 매수를 했고 뭐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했었지만 그렇게 큰 매도는 한 달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시총이 7조 정도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올해도 3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외의 사를 말씀드렸고 3분기에도 지금 현재 뭐 7,100억 정도의 뭐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컨센서스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YO2Y에도 26% 이상 상향이 나올 것 같고요. 배당을 생각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안정적인, 그러니까 시총과 더불어 영업이익도 저평가돼 있지만은 사실 금리 연말까지 내년까지 금리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 KB라든가 신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배당이 작년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금리 상승기가 또 11월 달에도 뭐 미국에서 금리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그와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거는 이제 개인 대출인데 여기는 또 기업 대출 사실 개인 대출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담보 대출이 약간 부실화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기업성 대출이 많다 보니까 또 정책 자금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와 더불어 배당 성향에 관련된 투자로 괜찮은 주식이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조금 이제 목표 수익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배당과 그다음에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보고 네. 안정적인 주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좀 짧게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 얼마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지금 1,300원, 1,350원 보합 근처까지 매수를 네.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1,2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기준 매니저님의 성향 봤을 땐 가장 단기적으로 완전히 말씀해 주신 단기적이고 거네요. 목표 수익률도 제일 낮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는데 네. 뭐 계좌 이런 종목도 있어야지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해서는 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거를 이제 상황에서 요게 매수했다가 다른 좋은 주식 있으면 언제든지 뭐 1, 2%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시고 또 다른 거 매매하시면 되고 또
뭐 할 게 없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배당을 받으시고 네. 그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은행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4시에 지금 현재 무료 방송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4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드렸던 뭐 어제 얘기한 KNIX도 6%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목표 가격이라든가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4시 조기준 유튜브에서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의 전세역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들어봐야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겠는데 와 수익률 괜찮네요. 네, 요즘 종목들 뭐 진짜 수익률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치니뮤직도 3,815원에 편입을 했는데 장중 한 6% 정도 수익을 어제 단기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요즘 한 2주 정도 계속 단기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컨텐츠나 게임 관련 종목들은 뭐 미국 시장의 로블록스가 좀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치니뮤직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보유 관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건 컨텐츠 아니어도 밀리 서재가 다음 달에 상장하게 되면 크게 한번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 저희가 컨텐츠 관련 종목 하나 편입해 놓겠죠. 사만 네트워크스요. 사만 네트워크스도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오늘 큰 시세를 냈습니다. 30년 정도의 드라마 제작사인데 외주하다가 이제 직접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3% 정도 수익인데 사만 네트워크스도 실적이 올해 다 돌아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도.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거래가 터지면 좀 한번 끊어주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들고 가는 전략도 좋은데 사만 네트워크스도 아직까지도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률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 수익률 한번 극대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학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학 정말 안정되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최저점에 매수해서 편입을 했는데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9% 정도 수익인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좋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또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자회사 지분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종고점까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또 좀 단기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플페이 관련 숨은 종목을 좀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0원에 좀 숨은 종목인데 셀피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셀피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딱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정보통신이나 다른 종목들 애플페이 관련해서 오늘 좀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조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 시세를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애플페이가 12월 국내 이제 서비스 국내 상륙을 하죠.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이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제대로 나와줄 겁니다. 미리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이 셀피 글로벌처럼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한 38억 명 정도 사용하고 있죠. 국내 여성분들 거의 스마트폰 보면 아이폰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아이폰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면 아마 카드사나 물론 빅테크, 핀테크 이 주다는 간편결제 시장에 가장 큰 이 파급력이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도로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모바일 지갑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애플페이 시장 점유율은 한 45.5%로 1위 정도인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애플페이가 현재 60개국에 지금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아직 애플페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한국으로 이제 상륙을 하는데 한국으로 진출을 했을 때는 정말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이폰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도 정점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해서 전자화폐, 신용카드나 스마트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교통카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전자화폐인 신용카드를 제조하고 있는데 매출이 한 95%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또 롯데카드나 삼성이나 BC카드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숨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이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탭2페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유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비접촉 시스템 탭2페이 이 기술이 셀피 글로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 그 점이 하나로 말씀드리고요.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적자 정말 많이 낸 회사입니다. 작년까지. 근데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2022년에 2분기죠.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69%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흑자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번 연도에 완전히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마진율이 높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33%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작년부터 해외 시장에 메타카드 공급을 시작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이 서서히 매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좀 작습니다. 한 200억 대 예산인데 올해 한 49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까지 적자에서 올해 1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지금 한 50억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45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크게 대폭을 실적 턴어라운드 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피 글로벌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시게 되면 5,000원에서 1,000원까지 확 떨어진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산을 좀 담보를 받으면서 주식을 좀 대출해줬는데 그게 차익실현 한 거예요. 재무구조가 크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악재가 다 주가의 악재가 다 소멸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저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5일선하고 11선하고 21선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터져주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오늘 터지는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지어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500원. 2,500원이면 예, 정고점 부분이네요. 바닥 부분이네요.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이 살짝 나왔던 부분. 일주일 전에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900원 정도. 2,900원이면 3,000원 살짝 아래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 가격대 너무나 좋은 우리가 메리트 있는 가격권에서 우리가 숨은 종목이나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규 종목 셀피 글로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좋은데요. 셀피 글로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무료 방송 예정돼 있죠?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좀 열어놓고 있으니까 MBN골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베어 마켓 랠리에 다시 진입을 했으니까 종목들이 개별 종목 잡면서 순환매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N골드에서 박준남 전문가의 방송 클릭하셔서 오시면 좋은 종목들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3시 50분 박준남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